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걸까?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히 찾아온다고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몸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부터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절대 조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잠을 덜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늘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작은 방식으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다만 그 언어가 통증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이어서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중장년 이후의 건강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오래 누적되어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혈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고 조금씩 딱딱해지고 조금씩 탄력을 잃게 되면 몸은 그때마다 아주 작은 방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응급실에 갈 만큼 크지 않습니다. 병원 검사를 당장 받아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견딜만 하니까요? 오늘 하루만 넘기면 괜찮아지니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증상을 증상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넘겨버리는 혈관 이상 신호 5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를 라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듯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불안해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면 먼저 숫자를 떠올립니다.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느낌입니다. 몸의 리듬, 회복 속도, 일상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피곤해도 하루 자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틀이 지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에는 계단 몇 층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중간에 숨이 가빠지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몸이 한참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화라는 단어로 모두 묶여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화라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혈관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게 움직이고 혈액의 흐름이 조금씩 늦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는 아프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꽤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병명도 아니고 진단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경고음 같은 것입니다. 소리가 아주 작아서 라디오를 켜놓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신호 말입니다. 이 5가지 중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이고, 두 가지 이상 겹친다면 몸이 조금 쉬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상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은 언제든 관심을 주면 반응합니다. 문제는 관심을 주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가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변화입니다. 바로 손과 발 그리고 다리에서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중장년 이후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쉽게 저리며 밤이 되면 더 불편해지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몸을 돌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보다 손이 자주 차갑다고 느껴지는 날이 늘어나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발끝이 시린 느낌이 들고 밤에 누우면 다리가 묘하게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혈관은 원래 말랑말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넓어지고 쉬어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혈액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탄력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신호는 통증이 아닙니다. 차가움입니다. 몸은 중요한 장기부터 우선적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심장, 뇌, 폐, 이것들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혈류를 먼저 지켜냅니다. 반대로 손끝, 발끝, 종아리, 발바닥 같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곳이 바로 손과 발입니다. 손발이 차다는 건 단순히 체온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혈액을 보내는 순서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이 아닌데도 손이 차갑다. 실내에 있어도 발이 쉽게 시리다. 잠자리에 들면 다리가 괜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몸은 이미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양말을 한 겹 더 신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올립니다. 족욕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데운다고 해서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 저림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잠깐 다리가 찌릿해지는 느낌, 누워 있다가 자세를 바꾸면 불편해지는 느낌, 이 역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허리 때문이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단순한 자세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다리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과정은 훨씬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아리 근육과 혈관의 탄력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래에 고인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육의 사용량이 줄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이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의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 저림과 묵직함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동안 중력을 견디며 내려가 있던 혈액이 저녁이 되면 정체되기 쉽고 누웠을 때 오히려 불편함이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자꾸 뒤척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을 자는데 몸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하루의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은 더 무거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 번에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그 피로의 시작은 손과 발에서부터 이미 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손발이 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이전보다 잦아졌는지 점점 당연해지고 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만 그랬는데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느껴진다. 예전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늘 그렇다. 이렇게 빈도가 달라졌다면 몸의 흐름도 함께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단계를 밟습니다. 느낌의 변화, 리듬의 변화, 회복 속도의 변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되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손발이 아니라 머리 쪽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독 머리가 맑지 않다거나 생각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멍한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머리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단순한 건망증과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불안이 아니라 몸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른다. 괜히 멍한 시간이 늘었다. 대부분은 이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그 순간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한 방향으로만 오지도 않습니다.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는 경우보다 사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말을 하면 바로 이해가 됐고 대답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요즘은 말뜻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반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기억력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금방 피로해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거나 잠을 덜 잔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함께 작용합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입니다. 뇌는 몸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조금만 느려져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이 가장 바깥쪽 신호라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눈을 떴는데 정신이 바로 들지 않는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하루가 시작된다. 이런 현상은 잠의 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만 혈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사이 몸은 회복을 시도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과정에는 원활한 혈액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관이 충분히 부드럽지 못하면 이 회복 작업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자는 시간은 같아도 회복된 느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변화는 집중력입니다. 책을 읽다가 금방 피로해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내용이 잘 이어지지 않고 누군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 중간쯤에서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은 머리가 버텨줄 수 있을 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혈류 공급이 원활할수록 뇌는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흐름이 느려지면 뇌는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집중이 깨지고 멍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두통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머리가 묵직한 느낌, 머리 위에 무언가 얹혀 있는 느낌, 이런 두통은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답답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에도 애매하고 병원에 가기도 애매한 상태로 남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애매한 상태 속에서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쉽게 피로해진다는 건 뇌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몸이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조금만 돌봐주면 된다고.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의 변화는 일상의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려 합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 더 강한 커피, 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생활. 이런 방식은 잠깐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은 다음 단계의 신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신호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숨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유독 졸리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변화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신호들이 왜 나타나는지, 왜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체력 문제로 착각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그건 이미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배가 부른 정도가 아니라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으면 졸린 게 당연하지 않나?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소화를 위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졸림의 정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나른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기 힘들 만큼 기운이 빠져버리는 경우, 이건 단순한 식곤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위장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소화를 위해 많은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한정된 혈액을 어떻게 나눌지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소화에 우선 보낼 것인지, 뇌와 근육에도 충분히 남겨둘 것인지. 이 균형이 잘 맞을 때는 식사 후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여유가 줄어들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결과
졸림, 멍함, 무기력함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눈이 무겁고 머리가 띵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는 잠을 자서 해결되는 피로와는 다릅니다. 몸이 분배를 버거워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식후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했기 때문에 혈류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식사라는 일상적인 자극에도 몸이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두세 층 정도는 별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중간에서 한번 쉬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물론 운동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숨이 찬다는 감각 역시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는 혈액을 통해 공급됩니다. 혈관이 충분히 부드럽지 못하면 필요한 순간에 산소 공급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 결과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의 답답함은 통증이라기보다는 막힌 듯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쉬면 괜찮아진다는 것은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 조절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몸은 무리하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동작을 늦추고 호흡을 늘립니다. 그래서 쉬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전보다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외출이 귀찮아지고 움직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력이라는 말은 이 모든 변화를 한 단어로 덮어버립니다. 실제로는 혈류 분배, 산소 공급, 회복 속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식후 졸림, 숨참, 가슴 답답함,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예전 방식은 이제 힘들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조절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몸은 늘 극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관심, 조금의 변화, 조금의 휴식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가장 애매하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로가 이어지는 상태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마지막 신호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신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몸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잠은 충분히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아침 말입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몸의 무거움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하루 동안 수많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활한 혈액 흐름입니다. 혈액이 잘 움직여야 노폐물이 정리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몸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예전만 못해지면 자는 시간은 같아도 회복되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겁습니다.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자야 하나, 더 쉬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휴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쉬어도 회복이 덜 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피로는 잠깐의 과로로 생기는 피로와는 다릅니다. 몸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과 발이 예전보다 차가워졌던 순간, 다리가 쉽게 저리고 밤에 불편했던 느낌,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오래가지 않던 변화, 식사 후 유독 심해지는 졸림,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졌던 경험, 그리고 아침마다 느껴지는 이유 없는 몸의 무거움.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의 흐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방향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모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을 뿐입니다. 바빠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몸은 그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통증이 아닌 불편함으로, 위험이 아닌 변화로, 경고가 아닌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5가지 중 2~3가지쯤은 해당되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호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직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을 주면 반응하고 방식을 바꾸면 따라옵니다.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무언가를 더해야 좋아지는 경우보다 무언가를 조금 덜어낼 때 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무리하게, 조금 덜 참으면서 몸의 속도를 몸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젊었을 때처럼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이에 맞는 리듬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그 리듬은 빠를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말을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안을 주었다면 그건 우리가 원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몸은 늘 우리 편이라는 것,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신호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일상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습관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부담 없이 하루에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